애교를 또 보여줘야 되는.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도 밀린 것 같은데요. 난 그러면 나가버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버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만 명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방송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직구 질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예. 사법부가 베네수엘라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저 경기도지사 판결을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그 앞에 판결도 있었죠. 성남시장 은수미 시장 판결도 보면 그 택도 아닌 판결이 대법관이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 믿기질 않았어요. 그건 택도 아닌 판결이에요. 그리고 더 택도 아닌 판결을 내가 그 판결문 보니까 이게 대법관이 쓴 판결문인지 의심스러운 게 무슨 거짓말에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있고 그리고 소극적 거짓말은 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거야. 그 대법원장 말입니다. 그럼 내가 보니까 앞으로 소극적 거짓말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겠다. 이제는 선거에 나가서 지 불리하면 소극적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건데 그 내가 그 판결문을 보고 사실 그 판결문 나오기 전에 우리 보좌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은수미 판결 딱 보고 곧 이재명의 판결도 희한한 논리가 나올 것이다. 그 논리는 만들어낸다면 적극적 거짓말, 소극적 거짓말 그 논리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논리상 말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판결 전에 실제로 딱 보니까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해놨어요. 소극적인 거짓말이 어떤 게? 당신이 이런 짓 했나? 이래 물으면 안 했다. 그 거짓말이죠. 하고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걸 소극적 거짓말이라고 그래 판결을 했다니까? 응? 거짓말은 했잖아. 자기가 뭐 이런 짓을 하고도 이런 짓 했나? 이래 물으니까 안 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거야. 적극적으로 내가 뭐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뭐 하기래 적극적으로 말을 안 붙여두고 그냥 안 했다 그거 시침이 뚝 떼면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도 TV 토론에서 그렇죠. 예 앞으로 많이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앞으로 했다. 허위사실 공포로 걸릴 후보자가 없을 거예요. 베네수엘라 사법부가 그렇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죠. 베네수엘라는 사법부가 옛날에 차베스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문하는 대로 판결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무소속 의원으로서 혹시 좋은 점이 있으신지? 그것은 유랑극단도 아니고 지난 선거 때 지지율 낮은 거는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야당하고 내하고 서로 갈라먹어야 되니까. 경상도 사나이 홍준표인데 대구 경북에서 왜 이렇게 불이 안 붙냐?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도 밀린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때가 돼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윤 총장은 정치인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도 모래시계 검사입니까? 뼛속까지. 그건 옛날에 옛날에. 하여튼 뭐 의원님한테 또 때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수성구 재개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으신지? 수성 가벌이 불균형 발전을 하고 있죠. 가번 버무로타리를 중심으로 이미 대구 최고의 번화가가 되고 도시가 됐는데 어른 버무로타리의 한 3분의 1 주택 가격도 안 되는 그런 불균형이 있죠. 지난 선거 때도 그랬고 가벌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성을을 제가 약속드린 대로 도시 정비를 깔끔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의원님 말 한마디에 한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아니고 많이 올랐대요. 근데 지금 올란 거는 그 정도 올라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버무로타리의 아파트 가격보다 수성을의 아파트 지산 건물동은 3분의 1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 정권에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쳐다보면서 참 나쁜 사람들이다. 1가구 1주택 한 주택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집 팔 것도 아니고 집값 올라본들 그거 좋은 일도 없어요. 세금만 많이 내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 뜯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공시지가 정책을 쓰고 종부세라는 게 뭡니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주택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뭐 대지도 있고 이런 종합부동산세가 종부세인데 이상하게 이게 집 한 채 있는 것도 종부세 대상으로 삼아요. 그건 종부세가 아니죠. 단일 부동산인데. 그래서 종부세 같은 거는 폐지해야 돼요. 재산세 내고 또 그 집에 대해서 종합부동산도 아니고 단일 부동산인데 종부세도 내고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착해요. 이 이중과세야. 한 물건에 같은 성격의 세금을 두 번 매겨도 꼬박꼬박 낸다. 난 이러다가 조세 저항이 오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는 현행과 또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성추문으로 자진을 했는데, 근데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막 그런 짓을 하고 들켰으니까 견디기가 어려웠겠죠. 우리나라 성범죄는 굉장히 이게 처벌이 약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강제 성관계 맺으면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다른 나라 가고 선진국에 가면 성범죄는 굉장히 흉한 범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가볍게 처리를 해요. 성범죄 특별법이 있다고 해도 법원에서 그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고. N번방 그 범죄 연루자 같은 경우 미국에 가면은 30년 이렇게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무기까지 가요. 예. 무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범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와가지고 미국 안 가려고 최근에 어떤 친구는 송환 안 되려고 몸부림치고 그랬잖아요. 확실히 질이 나쁜 거는 진짜 과감하게 징역 100년씩 50년씩 이렇게 100년은 그때까지 살겠나? 하여튼 뭐 진짜 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조금 다퉈야 되겠지만은 정말 재질 나쁜 성범죄들은 진짜 10년, 20년, 30년까지 처벌하는 그런 법안. 그건 해야죠. 예. 그건 해야죠. 홍 의원님, 결국에는 통합당에 들어가실 텐데 대선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과 품격 있고 멋진 경쟁을 해주실 자신이 있으신지. 그건 나중에 보고 이야기할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성가족부가 꼭 있어야 하는지 그거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폐지 여부보다도 저래되면 나중에 남자들은 남성부도 만들어 달라고 할 판일 건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정부 부처 전체가 나는 저렇게 세분화되어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정부 부처가 통합해서 크게 부처 큰 덩어리로 통합해서 지금은 아마 17개인가 18개인가 그래 돼 있는데, 가능하면 10개 내외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옳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이에요. 공수처 절대 통과 안 되겠죠? 공수처 통과돼 버렸잖아. 아니 저 이제 처장 후보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막을 방법은 없고요. 그거는 나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잘못된 제도다. 제도 자체. 그런데 정부 조직법의 일종의 하나인데, 자기들이 집권했으니까 자기들이 정부 조직법을 이래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다, 하지 마라, 그래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맛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권하면 저건 잘못된 조직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없애버리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 같아서 이 나라가 좀 힘을 잃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젊은이들이 20, 30대들이 분노를 하는데 미래가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이죠. 우선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 와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요. 낮고 50년도인가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20, 30대들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우선 학교 다닐 때 학비 문제도 거리가 휘고, 학자금 받아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해서 학자금을 갚아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우선 전세값이 저래 폭등해갖고 올라가는데 전세집도 구할 길이 없으니까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또 가사 결혼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낳으려고 하니까 교육비가 우선 걱정이 되고, 맞벌이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를 어떻게 키우냐. 이런 게 전부 앞이 안 보이는 세대가 돼버리니까 나라가 점점 희망 없는 나라가 돼가는. 뭐 또 활기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럴 때일수록 잘 버티는 것도 맷집도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질문을 하나 받아볼게요. 우리 현장에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처음 통합당에 언제쯤 입당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민주당 갈 수는 없는 거고, 상속세를 늘려야 이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상속세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